안녕하세요. 이슈 체크를 통해 투자 아이디를 찾아주는 테린이 아빠입니다. 내용 보시고 도움되시면 구독, 좋아요, 알람 부탁드리겠습니다. ISC가 이제 최대 주주 변경하는 이슈가 있는데 사실 저는 단기적으로만 좀 보고 있어요. 이 ISC를 중기상으로 끌고 갈 만한가라고 하는 거는 상당히 고민스러운 부분입니다. 왜 그런지 또 말씀드리면서 한번 내용 보시죠. 공시를 보시게 되면은 최대 주주 변경을 수반하는 주식 양수도 계약 체결이 있습니다. 제가 이제 그 영상 올린 것 중에서 보시면은 이렇게 공시 서류 검색, 상세 검색, 최대 주주 변경을 수반하는 주식 양수도가 있어요. 이 주식 양수도에서는 최근에 이제 다양하게 주식 양수도가 있습니다. 특히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일단 실적 안 나오는 기업이고 인수자가 좀 불분명하고 돈이 없어 보이거나 이러면은 주식 양수도 계약에 그렇게 썩 긍정적으로 보고 있지는 않습니다. 특히 이제 또 어떤 게 있냐면 이 양수자가 이렇게 한 군데가 아니고 몇 군데씩 끼워져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FI가 이제 껴 있는 거고 그 FI는 주식을 결국 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통으로 이제 넘어가는 걸 좋아하긴 하지만 우선 이 정령배 외에 3인 가족인 것 같은데 특수관계인이라고 되어 있어요. 매도를 하는데 이제 전부 다 파는 게 아니고 또 55만 주를 남겨놨어요. 그래서 일단 주당 단가가 28,000원이니까 지금 현재 주가가 ISC가 2850원이니까 업사이드가 충분히 있는데 시장에서는 이 공시가 나타나고 나서 주가가 안 갔던 이유는 계약금 한 푼도 지급하지 않고 잔금을 통으로 7월 2일 날 하겠다라고 되어 있죠. 그리고 이 경영권을 인수를 하면서 등기임원을 변경을 해야 되는 경우에는 임시주주총회에서 해야 되는데 지금 현재 공시상의 주주총회 소집 결의는 그 7월 2일 날 그 주주총회가 있어요. 그러면은 2주 전인 17일, 그러니까 다음 주 14일부터 17일 요 사이에 주주총회 소집 결의가 정정이 되어야 됩니다. 지금 현재는 뚜렷하게 누가 들어오는 건지에 대한 내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시장에서는 이 소집 결의가 14일부터 17일까지 발생을 하느냐, 그래서 7월 2일 날 잔금을 낼 수 있느냐에 대한 의문이 있는 것 같은데 지금 현재 주가는 이 잔금 납입을 기대하면서 오른 게 없기 때문에 잔금 납입이 불발되더라도 당장 떨어질 건 없어 보여요. 잔금 납입이 되면 좋아지고 안 되더라도 주가가 떨어질 건 없으니까 한 2주 정도 들고 가는 어떤 플레이가 가능한 기업인 것 같다. 7월 2일이 잔금 납입이거든요. 보통 주총 전에 다 납입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내용을 보게 되면 보도자료가 있더라고요. 이게 왜 회사가 인수하느냐. 거기서 내용이 제일 구체적인 걸 봤는데 팍스넷 뉴스예요. 근데 이게 좀 애매한 게 뭐가 있냐면 정영배 대표 등이 이게 팔았는데 헬리오스 P한테 이제 팔았는데 금액은 한 1,485원이고 28,000원. 지금 현재 종가보다는 훨씬 높다. 경영권 프리미엄이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기관 투자자랑 여러 LP들이 있는데 이 LP에다가 기존 최대 주주인 정영배 대표도 자금을 출자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매각하고 그 돈 중에서 일부는 또 정영배 대표가 끼워 넣은 거죠. 파킹이라고 표현해야 되나? 어쨌든 이 LP 중에 한 명이다라고 지금 보여지고 여기서 이제 계약을 마무리하는 대로 인수 통합 작업을 한다고 되어 있는데 어쨌든 이 사람들이 공부를 했다고 하지만 ISC 쪽에서는 공동 경영이다. 기존에 있는 대표가 주식 팔고 일부 돈 넣고 지분 그대로 유지하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사실 이게 완연한 최대주주 변경이 많다라고 생각은 들지만 어쨌든 헬리오스 P가 투자한 단가가 28,000원이니까 주가가 올라야 이제 헬리오스 P는 먹고 나가는 거잖아요. 그리고 콜옵션, 그리고 정 대표는 그 10% 안팎의 이제 지분을 유지를 할 거다라고 되어 있어요. 아니 10% 안팎의 지분에다가 이 기관 투자자 LP, 그러니까 헬리오스 P 안에 투자자 중에서 정영배까지도 기존 최대 주주가 투자까지 했으면은 이게 10% 이상이거든요. 어쨌든 지금 현재 콜옵션까지 이제 취득을 한다라고 되어 있으니까 여기 이제 콜옵션도 지금 어느 정도 취득이 된 것 같아요. 여기 상호 합의하에 취득이 됐다라고 하는데
뭐 거의 뭐 주식으로 전환 청구하면은 2배 먹을 수 있는데 뭐 10% 조금 먹고 지금 팔아버린 거죠, 회사에다가. 회사는 이걸 또 이제 재매각을 할 수가 있는데 뭐 가져가는 사람이야 뭐 지금 기사상으로는 매도 청구권 콜옵션을 행사하게 되는 어떤 투자자들이 있는 거고 그게 이제 정 대표의 보유 지분이다라고 지금 해석을 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이분은 28,000원에 주식 팔고 콜옵션 통해 가지고 9,000원 초반에 주식을 거의 뭐 또 한 7% 사는 거예요. 뭐 그리고 헬리오스 P는 한 28,000원대에 들어왔는데 얘네는 이 회사를 가지고 뭘 할 건지는 모르겠는데 이 신사업을 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좀 우려하는 거는 야 이거 그냥 기존 사업 열심히 하면서 그냥 업황 돌아서면은 그거 맞춰가지고 저 같은 경우는 주식 투자하는 게 싹 편한데 이 헬리오스 P라고 하는 애들이 들어와가지고 회사 돈 써가면서 또 무슨 신사업을 하는 거냐 그런 의문이 좀 있긴 하죠. 아마 그 신사업에 대한 방향성은 이 소집 결의가 정정이 되는 것부터 가만히 될 겁니다. 아마도 뭐 사업 목적 추가하면서 우리 뭐 요런 신사업을 좀 추가해 보겠다라고 아마 얘기를 하겠죠. 그리고 이제 그 이 회사가 그래도 한가락을 하고 있는 회사고 실적이 나오고 있다 보니까 크게 이제 우려를 할 만한 상황은 아닌데 최근 이제 시세가 안 좋은 거는 역시 이제 이 회사가 공장이 대부분이 베트남에 되어 있습니다. 캐펙스가 지금 캐파가 베트남인데 베트남이 이제 그 코로나가 좀 확대가 많이 되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베트남 코로나 이슈가 있다 보니 ISC도 주가가 좀 비실비실한 거 아니냐. 거기에 이제 ISC의 어떤 매출 비중을 보시게 되면은 그 전체 이제 매출 비중에서 반은 비메모리고 반은 메모리예요. 이 비메모리 부분이 좀 커지고 있다고 하는데 어쨌든 메모리 업황에 연동이 되다 보니까 최근에 이제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회사는 그 그 메모리 쪽에서는 그로스가 중요하죠. 비트 그로스처럼 어쨌든 출하량이 많이 나와야 좋은데 최근에는 가격만 올라가고 출하량은 그렇게 썩 많이 나오고 있진 않아요. 왜냐면 셋업체들이 완제품을 만들기 위해서는 칩이 부족하다 보니까 결국 메모리도 좀 덜 들어가는 어떤 리스크가 있는 것 같고 하여간 결국에는 이 기업이 내년에 이제 바라볼 만한 어떤 모멘텀은 DDR5가 2022년도부터 이렇게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활성화될 거다라고 이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DDR5가 들어가게 되면은 이 회사가 이제 메모리향 그 실리콘 러버가 사이즈가 커지니까 과거에 이제 DDR4 당시에 매출도 증가하고 수익성도 개선되는 어떤 이슈가 있었다. 그래서 DDR5가 되는 어떤 내년에 어떤 모멘텀이 있다고 하는데 지금 현재 뭐 DDR5를 보고 플레이하기에는 너무 이른 것 같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바라볼 만한 거는 뭐냐? 주가가 더 이제 빠지겠느냐? 베트남 쪽에서의 캐파가 많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리스크가 베트남에서 어떤 코로나 이슈가 좀 잡히는 거 정도?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될 거고 지금 이 후공정, 비메모리 후공정 쪽이 2분기까지도 저는 이제 그 칩 부족, 그러니까 여러 가지 칩 부족 때문에 다른 것들도 이렇게 많이 생산하기 좀 어려운 거 아니냐는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뭐 어쨌든 간에 지금 현재 이 회사가 그 결국 핵심은 제가 봤을 때는 베트남에서의 어떤 캐파 우려가 제일 크지 않느냐. 그거부터 우선 해소가 되어야 회사 주가가 좀 반등할 수 있는 어떤 형태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올해는 이제 뭐 그렇게 딱히 이익 모멘텀이 있을까? 라고 하는 생각을 많이 해요. 뭐 비메모리 쪽에서의 매출이 올라오곤 있지만 메모리 쪽은 상고하저일 가능성이 높아 보이다 보니 이게 비메모리 올라오는 거를 메모리가 이제 상쇄시키니까 결국 메모리가 이제 그 DDR5 영향으로 올라오는 내년에 이제 좀 볼만한 거 아니냐. 뭐 이렇게 좀 저는 보수적으로 보고 있는데 그렇다면은 지금 볼만한 거는 결국 단기적인 플레이부터 먼저 하자. 7월 2일 날 잔금 납입할 수 있는 거 정도만 보고 단기 플레이를 하는데 다음 주쯤에
주주총회 소집 결의가 있을 것 같다. 왜냐하면 당연히 이제 상법상 주총 2주 전에 이제 공시를 해야 되거든요. 공시 규정상, 상법이 아니죠. 공시 규정상 주총 2주 전에 소집 결의를 제출을 해야 됩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제 여기 14일부터 17일까지 요 사이에 도대체 등기 임원이 누가 되는 건지, 신사업을 뭘 하는 건지 이렇게 좀 윤곽이 나타나니까 잔금 납입하는 날짜를 7월 2일로 이제 데드라인으로 생각을 하고, 주식은 7월 2일 이전에 팔아야겠죠. 그래서 7월 2일 이전에 한번 기대감으로 살짝 튈 때 먹고 나오는 전략이 되지 않을까. 그리고 이 회사를 투자해서 하는 거는, 실적으로 인한 투자는 내년에 봐야 되고, 그리고 하나 또 이제 또 체크, DDR5에 대한 기대감을 통해서 내년에 좀 보는 게 맞을 것 같고, 하나 좀 걱정스러운 거는 이 신사업 부분. 신사업이라는 게 최대주주를 하는데 돈 1,500억 썼는데 무슨 신사업을 할 수 있겠어요. 회사 가진 돈 가지고 쓰는 거지. 그래서 항상 이제 우리가 아시다시피 시가총액보다 뭐 현금이 많다고 해서 그 현금의 어떤 가치만큼 현금만 가지고 있다고 해서 거기까지 그 시가총액이 잘 못 가는 이유가, 기존에 있는 임원진이나 경영권에 어떤 해당하는 경영을 하고 있는 임원이 그 가지고 있는 현금을 이상한 데 투자해가지고 날려먹을 리스크가 있다 보니까 그 현금 투자가 항상 올바른 투자를 한다라고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시장에서는 그 현금 많이 가진 기업에 대한 어떤 디스카운트가 있는데, 아니 저는 이해가 안 되는 게, 신사업 할 거면 1,500억 집어넣고 자기들이 지금 이 회사 인수하는데 들어간 돈이 1,500억이에요. 1,500억으로 딴 사업을 하면 되지. 어쨌든 회사 인수해서 회사가 가진 돈을 쓰겠다는 얘기잖아요. 여기 보면 회사가 현금성 자산이 지금 300억이 있는데, 결국 이제 1,500억 넣고 회사 가진 돈 300억 가지고 뭐 신사업을 하든 뭘 해가지고 주가를 한번 튀겨보겠다라고 지금 해석이 되는 거니까, 일단 뭐 기대감을 불어넣는 어떤 모습들이 있을 것 같다. 그리고 신사업에 대한 어떤 뭐를 신사업을 할지 모르겠지만 주총 2주 전에는 윤곽이 나올 것이다. 그러면 2일이니까 뭐 14일부터 17일 사이 이거부터 플레이하고, 만약에 이제 뭐 이 업황이 돌아서는 거에 대한 거는 DDR5가 핵심인 것 같다. 그래서 올해 지금 실적 플레이 하기에는 좀 애매하다. 뭐 이걸 좋게 보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저는 이제 항상 최대 주주가 바뀌면은 이게 또 회사 돈 가지고 뭐 하려고 하는 건가, 그리고 주가를 왜 뻥튀기 시키려고 하는 건가, 이렇게 한번 생각해보게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회사를 오랫동안 경영하신 분이 갑자기 회사 파는데 이게 복잡하게 이제 뭐 자기가 LP로 또 참여를 하고 콜옵션을 땡겨가지고 지분을 10%로 또 만들어 세팅을 하고, 헬리오스피는 들어와서 공동 경영하는데 이쪽은 기존 업을 그대로 하고, 얘네는 갑자기 그 별도로 그 회사 돈 1,500억 일단 주고 인수한 다음에 회사 돈을 가지고 뭘 한다는데, 그냥 제 생각엔 1,500억 가지고 신사업 하시면 되지. 뭘 하러 회사에서 해가지고 주가 뻥튀기 해가지고 뭐라고 표현해야 되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험한 소리 나올 뻔했는데, 어쨌든 간에 뭘 하시려는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그러나 우리가 볼 수 있는 거는 신사업에 대한 부분,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뭐 사람들이 와 이럴 수도 있으니까 그거는 14일부터 17일에 나오는 걸 봐야 되고, 지금 현재 이제 리스크는 잔금 납입을 하나도 안 해놨어요. 계약금 납입이 하나도 안 돼 있어요. 돈 한 푼도 인수 안 돼 있으니까 이걸 보고 시장에서는 야 이거 뭐 1,500억 준비할 수 있겠어? 부러질 수도 있는 거 아니야? 7월 2일 날 진짜 납입하는지 좀 봐야 되겠는데? 이런 이제 리스크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헬리오스피가 정말 돈을 다 세팅을 하고 하면은 주가가 좀 들썩이겠죠. 그래서 짧게 한번 플레이 해볼 만한데, 다행히 주가가 기대감으로 오르지 않았으니까 7월 2일이라고 하는 어떤 데드라인을 가지고 한번 뭐 플레이 해볼 만하다. 당연히 이제 그 28,000원까지 본다고 생각하시지 마시고 7월 2일 전에 반등을 노리고 좀 들어갔다가 반등하면은 먹고 나오는 뭐 이렇게 한번 플레이 해볼 만하지 않을까? 뭐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한번 이게 뭐 장기 투자할 만한 어떤 포인트가 지금 당장 있어 보이진 않는데,
이렇게 이벤트 플레이도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투자에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